지금부터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자 지금 코스피 지수도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안에서 과연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항상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오현진 팀장님의 탑픽주가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하나마이크론의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수익이 벌써 30%가 났습니다. 대표님, 그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좀 챙길까요? 네, 이제 제가 그 소부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52,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걸로 봐선 기술적으로 약간의 매물대 부담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성은 유효하지만 어쨌든 뭐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후속 탑픽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 전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오현진 팀장님, 케빈 워시의 첫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올해 통화 정책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FOMC 회의가 끝나면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네. 그럼 9,000포인트 넘어서 또 10,000포인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FOMC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끝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을 보면 미국의 FOMC에서 뭐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케빈 워시가 만약에 이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힌트를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동결이 좋겠지만 올해 한 차례 인상이 있을 것 같아도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케빈 워시가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성이 위협받은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장과의 과도한 소통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래서 인상일지 동결일지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FOMC 이후에도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삼성전자 실적 너무 좋고 삼성전자 이외에 뭐 조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방일 것 같은데 일단 FOMC 이후에 케빈 워시가 명확한 의견을 취하지 않으면 한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이후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인 만큼 이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3% 넘게 상승하면서 250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에 뭐 10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 뭐 이런 이야기 단독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는 또 곧바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강하네요. 조만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는 그냥 놔두시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어떤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잘 못하고 있느냐라면은 일단 미국 ADR 상장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한국 시장에 투자를 했었던 한국의 SK하이닉스 이제 현물을 갖고 있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인 변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가치가 변경이 됐을 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제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환율 부담이 굉장히 걱정되고 뭐 수입 수출도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글로벌 IB들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사실 이제 연준에서 동결을 한다.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동결을 했을 때 환차손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더 평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DR 쪽에 좀 더 기대감을 더 많이 놓고 있는 원인은 일단 첫 번째가 환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차 손에 대한 우려 없이 일단 SK 하이닉스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ADR에 되어 있는 이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인 이제 재무 건전성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고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올해 초에 있었던 이 IRR 때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순환금 자산을 계속 끌어모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들리는 데 있어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2028년도까지 이제 쇼티지 부분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누가 먼저 빨리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 이를 위해서 누가 빨리 증설을 할 것이고 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부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심에서의 자금들의 유입이 굉장히 몰려 있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자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당겨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좀 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가치들이 하락이 할 것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에서 뭐 주주 환원책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뭐 일단 단기적인 환원책 자체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 급락을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의 성장세 자체에 편승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종목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오현진 팀장님, 장비주 위주로 강한 시세를 냈다면 오늘은 소재주들도 좀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장비 다음으로는 소재 부품 쪽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 흐름이 딱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 부품 쪽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지 소부장주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장비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소재 부품이라고 못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장비단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평택, P4, P5 그리고 용인 팩, 여기에 장비를 넣게 되면 일단 부지 선정을 한 다음에 클린룸을 넣고 장비를 넣는 것이니까 거기서 이제 장비 매출이 제일 많이 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 주가 민감도는 장비주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선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었고, 근데 이제 장비가 들어간 이후에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재나 부품도 수요가 올라가겠죠.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만큼 탄력적이진 않더라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 반도체 공장 투자가 없어도 지금 공정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 그리고 이게 적층 구조로 가다 보니까 고단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시가격이라든지 뭐 증차격, 소재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SiC 링이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인됩니다. 소재라는 거는 뭐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모성이거든요. 쓰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매출이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소재가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솔브레인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가격 부분의 솔브레인 현재 눌림 후 재반등이니까 볼 수 있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광 공정에 쓰이는 감광액 생산하는 동진 세미캡, 그다음에 증착 공정에 쓰는 가스 이런 거 생산하는 원익 머트리얼즈, 지금 다 위치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재주에 대한 신규 진입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최근 순환매 흐름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하나하나씩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재건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어제는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장 초반에는 철강 강관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면서 한 7% 정도 상승세에 그치고 있는데요. 전쟁 과정에서 정유시설을 막 공격하고 송유관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런 에너지 설비 복구 과정에서 강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의 상승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철강주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그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상승폭으로 보면은 건설주랑 비슷하게 오늘 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이후에 네. 좀 하락폭이 좀 단기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산업에 쌀이라고 하는 이 제철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하는 이유도 이 IT 산업에서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반도체 칩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타이틀은 재건이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재건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밀어놨던 프로젝트들도 지금 다시 재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철강 중에서도 뭐 강관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정유 인프라든가 우리가 화공 플랜트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서의 병목 현상이 유가를 단기간에 뭐 갑자기 막 40불 뭐 이렇게 30불 이렇게 유가를 떨어뜨리지는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뭐 석유도 석유지만은 뭐 석탄까지도 지금 채산을 늘려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덤핑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각국이 가장 먼저 투자를 빨리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플란트 사업들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조금 단기 상승폭이 좀 높다가 뭐 조정이 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차익을 내셨다가 오히려 조정 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건설주 부활과 함께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유입된 철강주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최근 조선과 원전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원전주가 강했다면 오늘은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또 많이 쉬었었잖아요. 조용했었는데 오전에 조선 쪽이 강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지 대미투자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면 다시금 시세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둘 중에서는 일단 원전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조선주도 호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협력을 추진할 분야도 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사에도 나오는 대로 뭐 특수선 부분 다 싹쓸이 하고 있고요. 뭐 드릴십이라든지 LNG선 중국이 아직은 경쟁력이 한국에는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부가 선박에 대한 수준은 한국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뭐 KDDX 같은 한국형 이지스함 앞으로 이제 수주 소식들이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이라는 것은 이제 도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업황이 좋다고 배를 막 찍어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 최소 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기대감과 실적에 좀 시차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그 무엇보다도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을 아직 완전히 해소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의 고가 그리고 올해 초의 고가를 아직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장대 양봉을 띄면서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물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를 보실 분들은 아예 이제 시각을 뭐 연말이나 뭐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타이밍을 좀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물대 돌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원전은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구간이고 대미투자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된 수주 이슈들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국내 말고는 이제 원전 파트너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전력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원전 해체 시장과 SMR까지 열린다면 성장은 지금부터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가격 매력은 조선주보다는 원전주가 조금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대형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조선보다는 원전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LY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의 대장주였다면 오늘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한국판 스페이스X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Y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 K방산의 대장주로 올라설 만한 기업은 어딜까요? 뭐 굳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보다는 사실 전반적인 하나 그룹이 일단 방산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좀 더 큰 그림에서는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방산 기업들도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이 기업 저 기업 다 찢어놨던 기업들을 다시 하나의 이름으로 묻히자, 한 개의 이름으로 뭉쳐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다시 높여보자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계약을 MOU를 체결했던 것도 독일의 라인메탈이에요. 방산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뭐 티거 전차 대포 만들던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LIG와 함께 지금 이렇게 손을 잡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가동률 그리고 이제 무기 자체에 대한 정밀성들도 고려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국방비 예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 국가도 아니고 휴전 국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방비 예산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입방아 찢듯이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국방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북한처럼 뭐 예산의 절반 이상을 뭐 국방비에 넣는다. 이것도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나토가 한국으로부터 나토 같이 가입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원인도 지금 편승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한국의 방산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러면 한화그룹이 좀 더 매력적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인도 스페이스 X가 출범하는 것이 결국에는 로보틱스 산업, AI 산업으로의 전환들이 커지면서 오히려 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좀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이 급등하자 수급이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D&D 파마텍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줬습니다. 오윤진 팀장님, 지금 제약바이오는 빈집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워낙 많이 조정을 겪었던 만큼 적은 수급으로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섹터다라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평가를 받고 있던데 좀 D&D 파마텍이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지 바이오 USA도 앞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약바이오는 기술 수출 이슈가 꾸준히 나왔고 실적 컨센서스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반도체 수급 쏠림 심화도 그에 따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데 지난주부터 그리고 올해 초부터 나타나는 흐름은 반도체주로 과도하게 쏠렸던 수급이 다른 실적이나 기대에 좀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강세인데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현재 시점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 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장격으로 알테오젠이 먼저 좀 올라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ALT-B4가 할로자임과 별개 기술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피하 주사라는 게 정맥 주사 대비해서 강점이 명확하고 범용성도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술 수출 이슈 또 조만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가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FOMC에서 금리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FOMC가 끝나면 끝난 것 자체로도 악재가 실현된 것은 맞으니까 현재 시점부터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은 플랫폼주 위주인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 수출은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개별 이슈로 올라오는 ABL 바이오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니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장으로는 또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신규 접근 관점에서 좀 나쁘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JW 신약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해당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긴 한데 지금 정부 정책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관련주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좀 트레이딩을 해볼까요? 저는 일단 저 정책 자체는 좀 반대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번에 이제 탈모 치료 관련해서 적용됐던 이 항목이 뭐냐면은 민생 직결 의료비 완화 항목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대머리라고 해서 돈을 못 벌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탈모 있으신 분들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긴 하세요. 근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연령이 언제냐면은 20세에서 34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내년 정도 예산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관심 없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탈모 치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 말씀도 맞는데 일단 미용 의료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성형 되게 유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성형도 성형이지만 사실 이제 미적 기준이 실제 이제 사회 생활이라든가 어떤 이제 복지 여건으로서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탈모 치료제도 탈모 치료제지만은 오히려 비만 치료제가 좀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비만 걸리면은 사실 탈모도 같이 와요. 네, 일단 남성 호르몬 때문에라도 이제 탈모가 더 빨리 오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살 빼라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또 탈모가 옵니다. 저는 앞으로 볼 때 이런 비만 치료제까지도 우리가 좀 폭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의료라는 부분들에서 정부가 이제 웰빙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예산 집중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급여로 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지만은 여전히 시장 장악력 대비했을 때 탈모는 단기적인 입장, 오히려 중장기 매력들은 비만 치료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와닿는다고 지금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오현진 팀장님의 탑픽주부터 공개해 보죠. 네, OCI 홀딩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재생주가 이제 급등 이후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태양광주도 현재 시점부터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죠.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될 때 레버리지 효과 충분히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페이스 X향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용 고순도 폴리실리콘 단연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체결이 되면 이게 조 단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OCI 홀딩스의 주가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눌림 구간에서 20일 이평선 아슬아슬한데요. 현재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목표가는 39만 원, 손절가 26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데요. 눌림목 구간에서 OCI 홀딩스 공략해보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주는요. 네, 저는 하나오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오션을 비롯한 이제 중공업종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수혜 기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KDX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추가 기대가 나오고 있는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까지 좀 고려해 보신다면은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재력들은 여전히 저평가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수상한 애프터에서 제가 하나오션을 14만 원 1차 목표가 제시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찍고 빠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와서 이제 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신고가 16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신고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